원구성에서 앞서 이제 운영위 법사위 운영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모든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심판이었어요. 네. 그럼 윤석열 정권이 이 받은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정기조 바꾸라고 요구했고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국정기조 바꿔라. 네. 그다음에 내각 사퇴시켜라. 맞습니다. 요구하면서 단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변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네. 그런데도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견제해야죠. 네.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제 이름이 박찬대잖아요. 네. 잘하면 찬성하고 못하면 반대하고. 반대하고. 대신 빡세게. 빡세게 네. 알겠습니다. 그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오늘 뭐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 천천히 하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내각 구성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에다 물어보셔야죠. 만약에 뭐 네. 추천을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입장이실까요? 박영선을 총리로 추천한다면요? 사실상 끝난 카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다른 인물들이 추천됐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분명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미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서둘러서 총리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수 정권이 그렇습니다.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총리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분이 총리 그만하고 맞아요. 싶은데 후임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 후에 뭐 계속했죠. 몇 년을 더 했다는 네, 말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뭐 거의 뭐 식물 총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만 책임 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이 보여준 역량이 뭐가 있으셔요. 나중에 악만 남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한동훈한테 물들어가지고 옥박지르고 싸우고 예. 뭐 일도 못하시면서 성질만 나빠지신 총리셨는데 사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드를 보시는지 네.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대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정말 유능하고 그다음에 소신 있는 사람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시간 미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10분이라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네. 59번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 네. 국민을 두려워하고 소신 있는 총리감을 빨리 네.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총리 공백 사태가 굉장히 길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좀 해야 되는데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뭐 드러난 의혹도 너무 많고요. 이제 와서 공수처장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혜병 사건 어떻게 할까요?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러게요. 이 최희병 네. 사건은 사실 우리 국민들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요. 아주 정말 뻔뻔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정말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 6월 4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까지 더해져서 국민의 분노의 임계치가 폭발을 했고 거기에 쫄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쫓아서 저쪽 당까지 네. 60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탄핵을 가결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난공불락이었던 것 같던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에 대부분이 보수인데 나중에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줬지만 그 권한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여러 선거에서 당연히 심판을 할 거고요.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국민들이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 정치권한테는 명령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라. 예. 그거를
어떻게 조칠지 사실 두렵죠. 네. 저 2016년 12월 9일 아침에 기도가 생각이 나요. 네. 아, 우리가 17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지? 굉장한 크리스찬이신 모양이에요. 굉장하지 않고요. 기도 가끔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답답해서 네. 이게 우리들의 지혜와 아니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심정입니다. 간절한 심정이죠. 네. 저는 가끔씩 사람들한테 절을 해요. 네. 왜? 절박하니까. 어떨 때는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하고 마칠 때도 해. 왜? 절절하니까. 사이사이에도 합니다. 예. 왠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아니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박찬대 의원님 저 인터뷰 처음 길게 해보는데 예,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예. 검찰개혁 토론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검찰개혁 토론을 했고 6개월 안에 개원하고 6개월 안에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등 포함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도화와 그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검수완박 시즌 2 이렇게 이제 부정적 프레임을 다시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개혁과 검찰의 무수한 일들이 일종의 이제 전횡 같은 것들이 막 폭로가 좀 되고 네, 요새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예.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이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6개월의 어떤 대장정 프로젝트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제가 초선 때부터 공수처법을 배 안에 넣고 네. 의안가에 접수하러 들어갔다가 2시간 동안 갇혀가지고서 정말 살이 찢겨서 갈비뼈가 다 짓이겨지는 경험을 했는데 아이고야. 2시간 있다가 살아야겠다 하고 탈출하고 배에 넣었던 공수처 법안을 꺼내봤더니 땀에 범벅이 돼서 걸레가 되어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정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를 기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이후에 있었죠. 박근혜 탄핵 때 네. 법사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의원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검사 수사를 받아봤는데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엄청- 맨날 그렇죠. 검찰 예. 엄청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검사 출신이지만 네. 나도 친정 개혁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게 수사권 분리였어요. 네. 근데 그거로 합의하지 못하고 공수처로 진행을 하고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 6개로 제한을 하고 나중에 또 우여곡절 끝에 2개로 줄여들었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는 시행령 통치로 이걸 다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처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네.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빠르게 할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거부권을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무제한입니까? 뭐 뉴스에 나오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번째 거부권을 실행했습니다. 야, 뭐 대한뉴스 나오듯이 대신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찬성하고 주권자가 명령하고 있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대해서 네.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계치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기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네. 국정기조 빨리 바꾸세요. 전에 초대 정무수석을 했던 이진복 정무수석님 네. 제가 20대 때 정무위에서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정무위원장으로서 너무너무 유능하셨어요. 소통도 잘하고 네. 참 훌륭한 보수 정치인이셨어요. 네. 정무수석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 하고 정무적 판단 도와주실 수 있는 수석 비서관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요. 존재감이 없으셨죠. 그거는 이진복 수석이 무능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네, 예. 스스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예. 주변에서 조언 들어가겠죠. 오늘 기자회견 하셔야 된다. 이때쯤에는. 예.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 자꾸 하시는데 아, 답답합니다. 안 하니만 못한 영수회담 하셨죠. 안 하니도 못한 총선 총평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랐다 그거 아닙니까?